안녕하세요. 메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2승 1무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토트넘이 4경기 만에 첫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라한테 말이죠. 11월 26일 치러진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G조 5차전 무라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2로 패배했는데요. 이번 패배로 컨퍼런스 리그 16강 진출 직행에 실패했고 다음 경기 무조건 승리해야 조 2위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 컨퍼런스 리그 경기는 토트넘과 렌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미 렌과의 승점차가 4점으로 렌에게 승리해도 순위를 뒤집을 순 없지만 조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는 조 1위까지만 다음 라운드에 직행하고 각 조 2위와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는데요. 유로파리그도 아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간 토트넘이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 오다니 안타깝습니다. 무라와의 컨퍼런스 경기 이후 콘테 감독은 3주가량의 시간이 지나니 토트넘의 레벨이 높지 않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 왜 토트넘이 김민재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의 원인과 이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김민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더불어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나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경기 토트넘의 라인업을 보시면 케인과 스킵을 제외하고는 리그에서 선발 기회를 못 얻었던 선수들이 출전했는데요. 세세뇽, 산체스, 그리고 알리와 은돔벨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던 세세뇽과 산체스, 그리고 알리가 경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주전급 선수들을 경기 후반 대거 교체하며 NS 무라에게 반격을 가했고 결국엔 동점골을 얻어냈지만 후반 경기 종료 직전 산체스의 결정적인 실수로 무라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잠시 요약드리면요. 결국 무라에게 헌납한 두 골 모두 산체스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던 전반 11분 선제골을 헌납했습니다. 상대의 침투 패스의 측면이 무너졌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산체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왼발 슈팅 각도가 열렸는데 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켰죠. 그리고 전반 31분에는 고의적인 파울로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세세뇽이 거친 태클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았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토트넘이 수적 열세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퇴장과 함께 10명이 싸워야 했던 건데요. 후반 8분 손흥민 선수의 투입과 함께 공격의 활로를 찾던 토트넘이 한 명이 부족함에도 후반 27분 케인의 동점골이 나오며 무라에게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또 산체스의 실수가 연달아 나왔죠. 후반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무라에게 역습을 허용했는데 또다시 산체스가 이 순간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친 게 일단 첫 번째였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라의 공격수에 제쳐지며 슈팅 기회를 허용했고 이게 결국 골망을 힘들게 된 것인데요. 일단 세세뇽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세세뇽은 192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풀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당시 2000년생의 세세뇽에게 2,500만 파운드를 투자했던 토트넘이었고 그만큼 기대가 컸었죠. 2021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호펜하겐으로 임대를 갔었고 분데스리가 23경기에 출전하며 2골, 3개의 도움을 올리는 등 가치를 증명하고 돌아왔지만 세세뇽이 9월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당한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경기 시작 전부터 세세뇽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불필요한 파울 2개로 경고 누적 퇴장당한 세세뇽에 대해 현지 언론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2차례 경솔한 파울로 퇴장을 당했다. 그야말로 악몽이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풋볼 런던 역시 아주 실망스러운 선발 복귀전을 치렀다. 불필요한 파울들로 결국 퇴장까지 당했다고 설명하며 정말 이례적으로 평점 2점을 세세뇽에게 줬는데요. 이 경기의 패배의 원인은 세세뇽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2골 실점에 모두 관여했던 산체스도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산체스에게는 4경기 만에 첫 선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발 기회를 정말 허무하게 날렸고 콘테 3백에서 산체스가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산체스도 언론들로부터 평점 3점에서 4점대를 받으며 오늘 경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과연 3백에서 로메로를 제외한 토트넘의 센터백들이 이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산체스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실점의 빌미를 계속 제공했던 산체스 선수를 더 이상 기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드는데요. 토트넘의 이런 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김민재 선수의 영입 효과도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의 스카우터들이 모인 이스탄불 더비였던 갈라타사이전에서 2골을 홀로 막아냈고 갈라타사이의 공격을 차단한 이후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능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스탄불 더비의 MVP로 김민재 선수가 뽑혔고 많은 스카우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이벌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김민재 선수의 몸값은 치솟았습니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이 9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는데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의 이적 가이드라인을 2천만 유로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겨울 이적 시장에 페네르바체의 입맛에 맞는 이적료를 제시한다면 김민재가 터키 진출 6개월 만에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큰 키에 피지컬은 당연하거니와 큰 키에도 불구하고 잔발의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볼 전개를 원활하게 해주고 있고요. 현재 토트넘에서 후방 빌드업이 가능한 선수는 사실 로메로를 제외하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토트넘이 김민재 영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경기 토트넘의 수비 문제를 보고 느껴졌죠. 그리고 또한 오늘 경기 알리도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첫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알리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평가받았지만 오늘 경기 윙포워드로 출전해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준 건 없습니다. 알리는 측면 공격을 이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원에서 볼 배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봐도 29번의 공을 잡아서 슈팅 0개, 키패스 0개, 드리블 성공 1회가 전부였고 무라 선수와 불필요한 언쟁 이후 바로 교체 아웃을 당했습니다. 알리는 콘테가 준 기회를 날려먹은 것인데요. 알리도 이대로라면 콘테에게 더 이상 기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리의 불필요한 논쟁 후 알리와 브리아닐이 손흥민과 모우라로 교체되었고 후반에 토트넘 경기력은 다시 살아났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는 경기 투입 후 왼쪽 사이드에서 오른쪽을 가로지르는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수비 6명을 달고 수비수를 모두 벗겨낸 후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케인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하게 볼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약 30분가량을 뛴 손흥민 선수의 전체적인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비록 골은 넣지 못했지만 확실히 알리와는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고 토트넘의 공격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고 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점은 5점에서 6점대를 받았지만 클래스가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트넘이 패배했기 때문에 콘테의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지난 3주 동안 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간단하지 않다. 지금 토트넘의 수준은 높지 않다. 토트넘에 있어서 행복하지만 우리는 선수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해야 한다. 최고의 구단들과는 격차가 있다. 두렵지 않다. 난 토트넘 재건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모든 면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야망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술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콘테 감독이 오늘 화가 많이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 연이은 실수를 보여줬던 선수들은 이제 다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주말에 치러지는 리그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